어느 중환자실 한 외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생과 사의 경계를 지켜봤습니다. 얼마 전 그의 팀은 한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모든 생체 신호가 멎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모니터에 믿을 수 없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뇌 활동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짧고 강렬하게 마치 불꽃처럼 타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펼쳐진다는 기억의 회랑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먼저 떠난 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강렬한 빛에 휩싸였다는 증언들은 그저 뇌가 만들어낸 마지막 환상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념이나 믿음의 영역을 떠나 첨단 과학 장비가 포착한 우리 생의 마지막 몇 초, 그 경이로운 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생명의 박동이 멈출 때 우리의 신체 시스템은 어떤 연쇄 반응을 겪게 될까요? 가장 먼저 동력이 차단됩니다. 심장의 펌프질이 멈추면 혈액의 흐름 또한 중단됩니다. 이는 신체라는 거대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던 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관제탑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산소 공급이라는 전력이 끊기는 순간 가장 먼저 기능 장애에 빠지는 곳입니다. 기존의 의학 상식은 단 몇 분의 산소 부족만으로도 뇌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죽음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록들은 이 공식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구조대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멎은 조난자를 구조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조난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되찾은 조난자가 구조대원들에게 건넨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몸은 차가웠지만 모든 것이 들렸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누군가 아내의 이름을 말했고 다른 대원은 자신의 아이가 아프다고 걱정했죠. 조난자는 구조대원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한 단어로 부르는 죽음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능 정지 단계입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지만 뇌의 일부 세포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 안에서는 응급처치를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사멸 단계입니다. 산소 결핍으로 세포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며 신체 기관들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완전한 뇌기능 상실입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영구적으로 멈춘 상태로 현대의학이 정의하는 최종적인 사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저명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전등 스위치를 내리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볼륨을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연주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조난자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말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의 신체 기능은 멈췄지만 뇌는 돌아올 수 있는 경계선 위에서 마지막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2022년 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신경과학계를 뒤흔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동의하에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뇌파와 심장 활동을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생명 연장 장치가 제거되고 심장 박동이 서서히 멎어갈 때 4명 중 2명의 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뇌파의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깊이 사색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때 나타나는 패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소멸 직전의 뇌에서 의식과 관련된 활동이 역설적으로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활동이 나타난 뇌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후두엽과 두정엽이 만나는 지점, 신경과학자들이 의식의 교차로라 부르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위는 시각 정보와 개인의 경험을 통합하고 자전적 기억을 처리하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발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뇌수술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뇌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과 직후 약 1분 동안 매우 질서정연하고 강렬한 뇌파 활동이 기록되었습니다. 한 뇌과학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다시 체험할 때 나타날 법한 뇌활동 패턴입니다.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을 멈추게 했을 때 동물의 뇌에서도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뇌활동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전기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인간의 뇌에서 관측된 것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한 매우 정교하고 구조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뇌는 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가장 정교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시스템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과정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소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희로애락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0살 때의 어느 여름날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기의 온도, 풀벌레 소리, 그때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관찰하는 듯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더욱 심오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 사람의 감정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반대로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체험했습니다. 그곳에는 심판이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연결감만이 존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뇌의 기억 중추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방출된다는 이론입니다. 둘째,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시도로 내가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시간을 인식하는 뇌 기능이 와해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가설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이들과 유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뇌에서 특정 저주파와 고주파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뇌는 부분적인 연결성과 전체적인 통합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특이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뇌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내밀한 경험을 생성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경험들이 개인의 문화나 신념 체계를 넘어선 보편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그들이 묘사하는 여정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만나며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심장마비 생존자 중 약 18%가 이러한 경험을 보고했으며 그들의 증언은 국적과 종교를 막론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각일까요? 아니면 실제 현실의 일부일까요? 회의론자들은 몇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산소 부족이 환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반면 임사체험은 매우 서사적이고 일관된 구조를 가집니다.
체험 이후에도 평생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둘째, 뇌의 특정 부위를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유체 이탈과 비슷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체험은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것에 국한됩니다. 임사체험처럼 수술실 밖의 상황이나 다른 공간의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들 중 일부가 뇌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유료진이 나눈 대화나 자신에게 시행된 유료 절차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한 환자는 심장이 멈춘 뒤 수분이 지난 시점에 한 간호사가 떨어뜨린 특이한 모양의 도구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뇌가 완전히 기능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한 연구에서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수가 임사체험 중에 보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빛이나 형태, 심지어 색깔까지 묘사했습니다. 평생 시각 정보를 처리해 본 적 없는 뇌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환각 약물 경험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임사체험자와 환각 약물 경험자를 동시에 인터뷰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각제는 강렬한 시각적 왜곡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평화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한 저명한 연구자는 조심스럽게를 내립니다. 우리는 특정 뇌파 활동과 임사체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강렬한 뇌파가 관측된 환자들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고 임사체험을 증언한 사람들은 당시의 뇌파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이 미스터리의 표면을 이제 막 긁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를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의식은 뇌라는 생물학적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뇌는 단지 의식을 수신하고 중계하는 안테나에 불과할까요? 전통적인 신경과학은 의식이 뇌신경세포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창발적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멈추면 의식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명료한 지각이나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시각체험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대안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뇌가 라디오처럼 외부의 의식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부서져도 방송 전파는 공기 중에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뇌의 기능이 멈춰도 의식 자체는 다른 차원에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그 강렬한 뇌 활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뇌가 생존을 위해 벌이는 마지막 사투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뇌가 내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 의식이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남기는 신경학적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차원으로의 이행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의식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은 최근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뇌와 의식의 관계는 현대 과학이 마주한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흥미롭게도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고 물질적인 성공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타심이 커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 선구적인 연구자는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이 미스터리를 연구해온 한 노학자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발작이 아니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단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류 과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죽음은 단절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둘째, 소멸 직전의 뇌는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경이로울 정도로 활발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이 활동은 우리의 자아와 의식을 관장하는 핵심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과학은 아직 이 모든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지평을 넓혔을 뿐입니다. 과학이 도달한 현재의 경계선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뇌는 의식을 창조하는가? 아니면 의식이 뇌를 도구로 사용하는가? 죽음 직전의 그 강렬한 뇌활동은 꺼져가는 불꽃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가?